7월달 우리 시장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코스맥스 이렇게 플러스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조정장에서 시장은 답을 다 준다고 했잖아요. 안 빠진 걸 절대 팔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보통은 시장이 급락하는 거 보면서 이거 안 빠졌으니까 이거 코스맥스를 팔고 많이 빠진 거 하이닉스나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보면 이 시장이 무너질 때 안 빠지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자, 신기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은 샀네요. 2조 4천억 정도 샀고요. 아침부터 쭉 샀습니다. 전자랑 하이닉스 샀겠죠. 여기 매매 동향 한번 띄워볼까요? 전자, 420만 주. 근데 어제 480만 주 팔았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어제 129만 주 팔고 오늘은 32만 주 사고. 외국인도 지금 미국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이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얘네들이 일관되게 7월 달에 일관되게 전자 하이닉스를 팔았고요. 그 전에도 이 6월 달에 시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누적 매도가 많았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보면 얘네들이 6월 달에 많이 때렸습니다. 6월 요 위에서 보면 1300만 주,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1400만 주, 500만 주, 140만 주, 400만 주 이렇게 팔았고요. 6월 요때죠. 6월 19일, 20일, 23일 요 전자 고점이 6월 요때 19일 금요일이었네요. 요때였는데 19일 날 369만 주 팔았고요. 190만 주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500만 주, 76만 주 그죠? 보세요. 6월 24, 25 계속 한 7월 한 8일까지 7월 8일이면 이렇게 빠질 때인데 위에서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리고 7월 21일 요 언저리에서는 좀 사다가 7월 23일부터 다시 또 때리다가 여기 보면 되죠. 이거 외국인 보유 비율 보면 되는 건데 여기서 5월에서 6월 말까지 요때 외국인 지분율이 대폭 줄어듭니다. 49.6에서 7월 초까지 46.5까지 열심히 이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도가 잠잠해졌고요. 그죠?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닉스도 보면 외국인 매도가 올라가는 동안 계속 매도가 나왔고요. 작년 한 9월 달에 56% 정도 지분이었는데 49까지 빠졌고 7월 달에 이 큰 폭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큰 폭으로 올라간 걸로 나오는데 여기 아마 ADR 때문에 그러겠죠. ADR 발행이 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매도가 나왔다가 지금은 큰 추세가 없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15분 차트로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차트도 다시 한번 볼까요? 전자는 이 파운드리가 지금 흑자 전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의 특별 배당 이런 것들이 또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낙폭의 한 50% 수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낙폭의 지금 한 3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바닥 대비해서는 35% 올랐고요. 전자는 바닥 대비해서 지금 43%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SK 스퀘어, 반등이 들어왔는데, SK 스퀘어도 보면 지금 피보나치 수율로 해보면 이 낙폭에 그렇게
시원하게 반등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예, 아직까지도 이번에 거의 낙폭의 한 50 근처 갔다가 다시 쭉 밀려가지고 지금 낙폭의 한 35% 수준에서 바닥 대비는 46% 올랐네.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이번에 낙폭에 한 60이 올랐다가 예, 지금 빠져서 약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240에서 지금 86만 원까지가 빠졌다가 예, 반등이 들어가는데 여기 매매 동향을 보면 반등은 들어가는데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다 그죠? 외국인 팔고 기관도 팔고 있어요. 좀 베타가 높고 이번에 좀 과도하게 여기서 올랐고 그다음에 시총이 지금 140만 원, 139만 6천 원인데 시총이 딱 104조거든요. 104조. 저번에 240만 원 넘었을 때 시총이 좀 과도한 부분 한 180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PBR도 다시 11배가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이 내년, 내후년까지 좋아지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좋아지는 걸 너무 선반영을 좀 많이 해놓다 보니까 약간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에서 제일 많이 오른 거는 하이닉스였고요. 2등은 SK스퀘어고 3등이 삼성전자 9.5%였고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게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자, 여기 월봉을 좀 띄워놓을게요. 자, 그 다음 삼성증권이 좀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빨간색 선이 21이평이고 이걸 주봉으로 보면요. 아마 5주 이평선이 위에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계속 5주 이평선 갔다가 얻어맞고 내려오고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조금씩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은 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관 매도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는 아마 기관들도 이 퀀트 분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이 9월, 10월 달까지는 좀 시장이 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오면 좀 매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KCC가 올랐습니다. KCC가 삼성물산 또 대주주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은 또 삼성전자가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해서 하게 되면 전자에서 받은 배당이 삼성물산한테 흘러 들어가게 되고 삼성물산이 또 배당을 하게 되면 KCC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KCC가 뭐 밸류 계획을 발표했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자, KCC가 삼성물산에서 받는 특별 배당금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보유 금융자산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사주 소각도 이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는데 이번 계획에는 배당 정책 확대하고 보유 금융자산을 활용하고 자사주 소각하고 중장기 수익성, 기업가치 개선, 목표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배당 정책을 확대하는 부분은 KCC는 삼성물산에서 특별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 수취액의 50% 이상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요. 나머지 재원은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을 하게 되고 특별 배당금은 삼성물산이 지급하는 배당금 가운데 최소 배당금인 2,500원을 웃도는 추가 배당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주당 4,000원을 배당하면 1,500원이 특별 배당금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 배당 정책은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 영업이익이 1,000억 원 미만이면 최소 주당 6,000원을 배당하고 2,000억 원 이상이 되면 최소 배당금에 별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추가 배당합니다. 향후에는 투자 목적 자산 매각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 이익 일부를 주주 환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KCC는 그동안 시장에서 삼성물산 지분을 활용해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KCC는 지난 3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고 매각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네요. 자, KCC는 지난 6월 말 기준 지금 삼성물산 지분 10.49%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평가 금액이 거의 8조입니다. 8조.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등 다른 지분을 포함한 이 금융자산 평가 금액이 무려 9조 한 800억이 되고요. 자사주 소각도 이어가는데 KCC는 임직원 보상분을 제외한 자사주 117만 4,300주를 4차례에 걸쳐 소각할 계획인데 지난 4월에 29만 3,500주를 1차 소각했고 27년 9월까지 자사주 소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목표로는 2030년 PBR 1배 이상과 영업이익률 10%를 제시했는데 이 건자재 도료 실리콘 등 핵심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산 효율화와 차입금 관리를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사 나온 걸, 좀 전에 나온 걸 한번 쭉 읽어봤고요. 자, KCC의 장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차트 보면, 자, 이런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네, 2007년 고점, 그 다음에 2014년 고점, 네, 이때 조선 사이클에서 이 배에도 다 페인트 칠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았습니다. 삼성물산, 삼성 일가가 삼성전자의 지분부터 시작해서, 그 지배구조 연결고리 속에서 이 삼성물산의 지분도 충분하게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이 KCC가 제일모직 합병전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우호 지분 개념으로 삼성물산 지분을 많이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 10% 이래 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삼성물산이 딱 60조 6천억 하고 있거든요. 10%를 들고 있으면 이게 6조나 되는 거니까. 그러면 KCC는 시총이 얼마냐면 4조밖에 안 돼요. 4조.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들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근데 그 들고 있는 자산이 어차피 삼성물산은 우호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못 파는 거 아니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주들이 요구를 한 거죠. 그거 팔아라. 팔아가지고 수익 많이 났으니까 그거 팔아서 KCC 주주한테 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물산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삼성물산 차트가 이렇거든요. 이러니까 아마 보유 평가 이익이 13만 7천 원, 한 14만 원에 샀다 치고요. 지금 37만 원이고 이번에 56만 원 갔었으니까 56만 원 갔으면 4배 먹은 거잖아요. 4배. 그러면 아까 뭐 8조에 4배면 원가는 2조 정도 들어갔는데 8조니까 한 6조 벌었으니까 이거 팔아서 KCC 주주 좀 줘라 이런 거죠. 그동안에 이런 KCC 같은 회사가 지금 PBR도 0.5인데 실제 시가평가로 따져보면 이게 PBR이 0.5가 아니라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밸류업 때문에 25년에 쭉 올라왔다가 올 초에 69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쫙 빠졌어요. 쫙 빠졌는데 이런 주식은 69만 2천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식은 그냥 69억짜리 강남 아파트라고 보면 33억까지 빠졌네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약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외국인이 그죠? 10% 수준에서 계속 샀어요. 2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은 왜 24년 요때부터 쭉 팔았잖아요. 요때 한 15% 정도 지분을 들고 있다가 거의 16% 들고 있다가 쭉 팔았습니다. 그죠? 25년 요때까지. 판 이유가 삼성물산 차트를 보면요.
이 삼성물산이 여기서부터 쭉 빠지죠. 그죠? 25년 4월, 5월까지. 빠졌다가 그 이후로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삼성물산도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면서 31%까지 올라갔는데, 주식시장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던 그런 역사가 오래된 투자자들 눈으로 보면 이런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모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사모았는데 정부의 밸류업 정책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이 제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여기에 소위 말해서 알박기를 하는 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박기를. 우리나라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런 지주사들에 대해서 알박기가 외국인들의 알박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삼양식품 계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 벌써 여기 17, 18%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그죠? 작년 9월부터 빠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작년 9월부터 빠졌죠. 왜 하필 작년 9월부터 빠졌을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삼성전자가 이제 좀 쉬는 모습이 나오니까 삼성전자로 갔던 자금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동시에 사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맥스고요. 코스맥스도 정고점 거의 다 왔네요, 보니까. 최근에 바닥 14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그냥 순식간에 왔습니다. 7월달 우리 시장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코스맥스 이렇게 플러스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조정장에서 시장은 답을 다 준다고 했잖아요. 코스맥스 안 빠졌잖아요. 안 빠진 걸 절대 팔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보통은 시장이 급락하는 거 보면서 이거 안 빠졌으니까 이거 코스맥스를 팔고 많이 빠진 거 하이닉스나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보면 이 시장이 무너질 때 안 빠지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죠? 자, 한올바이오 파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이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CS윈드, 현대오토에버, 유한양행, OCI홀딩스, 그 다음에 삼성 에피스홀딩스, HL만두, 미래에셋증권, LGCNS, 키움증권. 키움증권도 이제는 여기 20개월 이평선까지 빠졌잖아요. 20개월 이평선까지 빠지면 PBR 딱 1배네요. 1배. 1.07. PER도 5.5. 고점 대비는 46.7이니까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 났으니까 밸류 측면에서는 여기서 사는 거는 뭐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20개월 이평선에 맞물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올 연말부터 11월부터 또 강세장이 시작이 되면 키움증권 같은 게 요 데드 크로스가 딱 나는 시점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팔았고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많이 빠진 주식은 뭔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DN 오토모티브, 와, 이틀 동안 급락을 했고요. 3일 연속 음봉 나왔네요. 윗꼬리 달고 기관이 팔았고, 오늘은 외국인도 같이 팔았네요.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 올라갔었네요. 자, 그 다음에 S오일 최근에 강했었는데 오늘 기관 외국인 동심에도. 자, 미원상사, 그 다음에 LS, 우리금융지주, HD건설기계, DB손해보험,
영업무역홀딩스, GS, 최근에 강했던 주식들이 오늘 많이 빠졌네요. 다 5% 이상 빠졌고요. 그 다음에 두산바켓, 보니까 추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샘, 미스터홀딩스 추세가 없고요. 페노시안은 꾸역꾸역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약간 컵 이더 핸들 만들고 있다, 그죠? 페노시안은 보니까 거기다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네요. 외국인이. 페노션 차트가 예사롭지 않네. 그 다음에 KB금융 좀 밀리고 있고요. 세아베스트, 신한지주, 영어무역, 하나금융지주, HD머린솔루션, 금호석유, HD현대. 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코스닥은 코롱 티슈진이 최근에 기세 좋게 쫙 올라오다가 바닥 대비해서는 뭐예요? 11,000원에서 30,000원 넘었다가 오늘 마이너스 16.4%나 빠졌고요. 그 다음에 GNC 에너지 신고가 내놓고 살짝 빠졌네요. 8.7% 빠졌고, 그 다음에 기가비스, 기가비스 기세 좋게 올라갔다가 7월에 확 빠졌다가 지금 스물스물 다시 회복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인데 5개월 이평 밑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SE, HLB, ISC도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에 주가는 빠지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확 늘었어요. 그렇죠? 20개월 이평을 살짝 깼다가 회복하는 모습. 그 다음에 샘CNS 쭉 올랐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 리버스메드, 보로노이, 세트레가이, 로보티즈, 파크 시스템즈, 성호전자 이런 모습이고, 오늘 많이 오른 거 인제니 아테라, 최근에 상장된 주식이네 보니까. 그 다음에 알지노믹스, 그리고 알테오젠이 의미 있게 올랐습니다. 바이오 시총 1위 종목인데 코스닥 전체 시총 1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좋은 뉴스들이 나와도 시장 자체가 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부 반도체로 쏠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소외되어 있다가 다시 좀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 43만 7천 원이 19만 4천 원 갔었으니까 마이너스 한 55% 빠졌다가 지금 회복하는 모습. 그 다음에 ST팜 11% 올랐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죠. 7월 달에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오히려 7월 달에 플러스 14.2% 났고, 그래서 만약에 7월 급락장에 놀래서 이런 주식 파셨으면 되게 억울하죠. 그죠? 이번 달에만 지금 플러스 74% 났습니다. 이번 달에만. 자, 두산 테스나, SFA 반도체, 그리고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도 또 올라오고 있죠. 요즘 파마리서치에 대한 무슨 댓글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없는 걸 보면 저는 우리 채밀턴 분들, 인턴 하는 분들도 이래 떨어질 때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사모았다가 지겨워. 반도체 올라갈 때도 빠졌으니까 그죠. 딱 6월 달에 삼성전자 거의 고점하고 파마리서치 바닥하고 거의 일치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제 갈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처럼. 근데 요즘 얘기가 없는 거 보면 다들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 HPSP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HPSP도 벨주부젠에서 한번 다뤘던 기업이죠. 여기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되게 좋은 회사죠.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 기관 외국인이 동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봉으로 보면
네, 이렇게 상승 추세 속에 있다가 이번에 7월 반도체 하락장에 같이 빠졌다가 좀 회복하는 모습. 네, 그 다음에 올릭스, 테크윙, 프로비스, 셀트리온 제약, 원익 IPS, 시젠. 시젠이 모양이 예사롭지는 않아요. 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네요, 보니까. 코로나 때 날라갔던 종목이 지금 모더나가 먼저 날라가고, 이러다가 시젠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빵 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죠? YC,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도 반등이 빠르게 올라와서 5만 원이 깨졌다가 9만 원 회복했다가 밀리다가 지금 꾸역꾸역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플러스 17.5%, 한때 45.6%까지 갔다가 네, 좀 밀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나쁘지 않죠. 심텍 뭐 제일 셉니다 요즘. 네이처스, 리가캠바이오, 네, ABL 바이오, 주성 엔지니어링도 다시 많이 올랐고요. 바로 뭐 1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20만 원까지 가는데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 7월 말에 이런 장이 되게 무서워는 보이지만 제 눈에는 야 이거 100% 이상 날 주식이 100개 이상 보인다고 했잖아요. 큐리언트 뭐 이런 거 보세요. 뭐 81% 올랐고요. 네, 파도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 HK 이노엔, 그 다음에 LNC 바이오. 네. LNC 바이오는 외국인이 한 2%까지 샀다가, 외국인은 뭐 계속 사고는 있네요, 보니까. 동국제약, SM. SM이, 차트가 나쁘지는 않네요, 보니까. 요게 이제 하락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그냥 딱 봐도 요때 음봉이 막 달렸던 거라, 이제는 양봉이 좀 많이 보이죠, 보면. SM, 월봉으로 보면 이 바닥을 잡고 24년 말처럼 24년도에 언제 바닥을 쳤냐면 9월에 바닥 쳤네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짝수에 네, 요 9월, 10월에 사서 홀수에 팔아먹는 주식. 네, 그 전에도 보면 여기 23년에도 보면 네, 요 22년도에 요 언저리에서 조정 쭉 받다가 요때도 10월에 바닥 치고 그다음에 11월, 12월부터 쭉 올라갔다 그죠? 이래저래 보면 사놓고 먹을 주식이 네, 되게 많이 눈에 보입니다. 원익 IPS, 원익 홀딩스입니다. 스피어, SFA, 동진 세미캠, 리노공업, 태성, 고영도 보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네, 되게 단단한 주식입니다. 고영도 보면. 그 다음에 에코프로, LS 마린 솔루션, 신성 델타테크.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신기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